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1기 신도시 역세권 재건축 추진 바로 시작할 것처럼 했다가 마스터 플랜을 조금 이따 발표하겠다라고 했다가 결국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빠짐없이 진행하겠다라는 최근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거래량이 없죠. 조정 대상 지역 취득세 중과도 심하고 대출 규제도 심했는데 11월 중에 대폭적으로 풀어준다는 보도자료도 나왔어요. 그와 함께 나온 뉴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5곳 전부 지정한다. 정부에서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네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5개 1기 신도시에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빠짐없이 지정을 한다.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 선정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진행하면은 대규모 이주 수요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전월세 폭등한단 말이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근데 선도지구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행정 절차를 단축해준다. 교통 기반 시설도 우선 설치한다.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선도지구 지정하는 게 국토교통부 시간표다. 아니 이제 2달 있으면은 2023년입니다. 앞으로 1년여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1기 신도시 역세권 용적률 상향 및 GTX를 비롯한 교통호재가 반영되는 곳들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1기 신도시가 어딘지부터 해서 그 특징과 해당 지역의 핵심 투자 포인트를 이번 시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과거 사례를 보면은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없고 하다가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우는 소리를 하고 결국엔 대출 풀어줘서 집 사라 여기도 저기도 개발을 하겠다 이런 사인이 나올 때 기회였던 적이 많았죠. 꼭 지금 총알을 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1기 신도시를 공부해야 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초록색으로 서울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사대문 한양이 여기 있었고요. 한강의 기적 고도 성장기인 7, 80년대 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수도 서울에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밀집되기 시작했죠. 그 정점을 찍고 축배를 올린 것이 88년도 서울 올림픽 때이기도 해요. 지금도 63빌딩 정문에 가보면 호돌이가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서울의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해서 처음에는 신도시에 500만 호를 공급한다 라고 했다가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였는데 결국엔 200만 호 건설을 목표로 해서 1기 신도시 5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경부고속도로 강남 라인을 타고 내려와서 분당이죠. 다음으로 강변북로 라인으로 올라가서 일산이 있습니다. 4호선 라인 과천 밑으로 평촌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가서 군포 3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중동 신도시 이렇게 5개가 1기 신도시예요.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들이고 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1기 신도시로도 부족해서 그 주변 곳곳에 2기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3기 신도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2기, 3기가 아무리 나와봤자 서울과의 출퇴근 접근성을 가장 중요시했던 이 1기 신도시들이 가장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는 건 그냥 사실이죠. 5개 1기 신도시의 특징과 핵심 호재들, 투자 포인트 이번 시간에 모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5개의 1기 신도시가 있는데 큰 틀에서 2개로 나눠보면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본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분당과 일산은 완전히 땅을 다시 만들어서 개발된 신도시입니다. 초대형 호수공원들이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고 구획 정리도 반듯하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 지역과 주택 밀집 지역으로 나눌 정도로 컨셉이 확실하죠. 강남 여의도에서 일산으로 이주를 많이 했는데 그때 아파트 쪽으로 가냐 주택 쪽으로 가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주거 환경에 대한 컨셉이 나눴었어요. 평촌 중동 3본은 기존에 주거지가 있었고 개발을 다시 해서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밀집도가 좀 있는 편이고 면적에서도 분당 일산보다는 좀 작죠. 대형 호수공원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중심가 쪽에 산책할 수 있는 메인 공원 같은 것은 잘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 1기 신도시 분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분당은 과거에 농촌이었어요. 논밭, 소가 다니던 곳이었는데 신도시가 된 곳이고 처음에 1기 신도시가 나왔을 때 일산과 분당 두 곳 중에 고민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일산으로 간 분은 장기간 집값도 안 오르고 후회를 하신 분이 있고 분당으로 오신 분들은 바로 요 강남의 버프를 제대로 받으면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연결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서울 강남권과 연결되는 교통망들이 대폭적으로 형성이 됐죠. 그 하이라이트는 강남역 신사역까지 한 방에 뚫어버리는 신분당선이고요.
1기 신도시 분당 조금 확대해서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곳이니만큼 정말 도심이 반듯반듯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고, 초대형 분당 중앙공원, 그리고 율동공원, 분당 저수지, 거기에 탄천까지, 녹지와 호수, 물길까지 신도시에 잘 만들어 놨습니다. 중앙공원 주변으로 학원가도 형성이 되어 있고, 제 머리 뒤에 있는 정자동 쪽 가면은 놀거리 먹거리도 정말 많죠. 저 위에 서현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분당에 대한 이야기는 하룻밤을 새면서 해도 될 정도로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서현동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1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당의 핵심 포인트는 정자역 동측에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과, 굳이 따지자면 2기 신도시지만 어쨌든 이 분당권인 판교와 임해 사이에 생기는 이 GTX-A 성남역입니다. 이쪽도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물론 가격은 비싼데 잘 한번 공부해보세요. 공원이 생기면서 지상으로 판교 상권이 그대로 연결이 될 예정이고, GTX-A역 이름은 성남역입니다. 1, 2년밖에 안 남았고 분당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여긴 2기 신도시 아니냐 따지지는 마세요. 다음으로 일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변북로를 타고 장항 IC 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 위쪽에 있는 게 일산이죠. 좀 크게 볼게요.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로 나뉘어지고요. 경의 중앙선과 3호선 두 개의 지하철이 통과를 합니다. 분당과 마찬가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신도시이기 때문에 대형 일산 호수공원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킨텍스 안 가보신 분들은 없겠죠. 강변북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어서 서울 출퇴근이 용이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접근성이 지금도 아쉽죠. 위성지도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는 지역들이 있고, 또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주택가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산에 막 입주하고 그럴 때 연예인들이 이런 일산 주택가에 살던 모습들이 방송에 많이 나왔었어요. 집 앞에 차를 대고 장본 것들 들고 이렇게 집에 쓱 들어가서 요리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었죠. 그분들 지금 다 이쪽에 살고 있나 모르겠네요. 일산 쪽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려보면 초대형 학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공부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동네예요. 첫 번째는 백마 학원가입니다. 경의중앙선 백마역이 있고요. 이쪽이 소사 김포공항에서 올라오는 서해선이 연결될 부분이라서 제가 동그라미 2개, 아니 3개 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백마 역세권입니다. 이쪽으로 대형 학원가 거리가 있고요. 초품화 아파트인 백마마을 아파트도 있고, 뭐 중품화도 있고, 제 머리 뒤에 있는, 이렇게 삐껴볼까? 마두역부터 백마역 요 사이 쪽이 나 공부 좀 한다 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곳들입니다. 저녁 시간에 이쪽 학원가 가보면 분위기가 살벌해요. 그리고 일산 서구 쪽으로 오면 이쪽은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공부로 둘째 가다 하면은 아쉬운 지역입니다. 후곡마을이고요. 후곡학원가라고도 하고 후곡학군이라고도 합니다. 위쪽으로는 일산역, 아래쪽으로는 주염역이 있고, 요 후곡마을 아파트들이 오마초등학교, 오마중학교 이름 들어보셨나요? 학교 이름을 따서 오마학군 이런 말도 생길 정도로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군 지역입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 봐야 하는 것은 GTX-A죠. 그렇게 아쉽던 일산의 강남 접근성이 요 GTX 킨텍스역으로 해결이 됩니다. 킨텍스역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1기 신도시 개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곳들 눈여겨봐야겠죠. 다음으로 평촌을 보겠습니다. 안양 쪽 평촌은 이 4호선을 따라가면 찾을 수가 있고요. 외곽순환도로 평촌 IC 찾아도 됩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당 일산과는 달리 뭔가 좀 빽빽하게 꽉 찬 느낌이 있죠. 위성지도로 보면 센터 쪽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역세권으로 중심 상권이 있고요. 다시 일반 지도로 와서 4호선 평촌역, 범계역, 신도시답게 대형 중앙공원이 가운데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완전 도시화 됐기 때문에 뭐 이런 종합병원이나 중심 상권 같은 것은 뭐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 평촌은 지적도 메뉴를 보면 이런 식으로 중심 상업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공업지역, 이 좌측으로도 일반 공업지역, 평촌 스마트 스퀘어 등 일자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평촌입니다. 평촌 쪽은 이 인덕원 쪽에 교통 호재가 다 몰려 있고요. 평촌과는 그래도 가깝죠. 2026년 준공 예정인 월곶 판교선도 인덕원에 서고, 판교 하나 둘 세정거장이죠. 강남으로 연결되는 GTX-C 노선도 인덕원에 섭니다. 평촌 쪽에서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지하철 한정거장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인덕원 교통 호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1기 신도시 역세권, 재건축 호재를 받는 아파트들 관심 갖고 볼 필요성이 있고, 핵심 상권이자 중심 학원가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귀인 중학교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재건축 가능성 있는 단지들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겠죠. 평촌과 연결된 쪽으로 3본 신도시 보겠습니다. 역시나 1기 신도시고 평촌역, 범계역, 금정역, 3본역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3본 1기 신도시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성지도로 보면 요 3본역부터 살짝 오르막길로 형성이 돼 있고 멋진 산세를 자랑하는 수리산이 신도시 뒤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멋있고 겨울에는 산바람이 많이 불어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도 있어요. 3본 쪽은 아파트 이름들이 참 특이해요. 주몽 아파트, 솔거, 세종, 충무, 율곡, 우륵, 백두, 금강, 설악, 모란 아파트들이 다 예쁘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슈가 많이 있고 핵심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수리산 쪽에 가면은 용적률이 낮아서 재건축 가능성이 큰 아파트들이 있고 임대랑 섞여 있어서 소셜 믹스로 재건축 가능성이 들도 있죠. 역시나 3번의 포인트는 GTX-C 금정역입니다. 여기서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금정역 주변은 오래된 주택가죠. 재개발 이슈 같은 걸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금정과 가까운 쪽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걸어서 금정역 GTX를 이용할 만한 곳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개나리나 뭐 매화 이런 곳들은 금정역에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3본 아파트들부터 금정역까지 지금도 마을버스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3본역이 있긴 한데 한정거장 짧은 금정 쪽을 이용을 하겠죠. 외곽순환도로 3본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있는 고속화도로 이용이 편한 지역이 있고 3본역 이마트나 중심 상권을 이용하기 편한 쪽이 있고 GTX 금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쪽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핵심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에요. 낮은 용적률이던 아파트 연식이던 임대가 섞인 소셜 믹스건 뭔가 이슈거리가 있는 쪽을 잘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열심히 1기 신도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어요. 중동이고요. 내가 중동에 가본 적이 있나 없나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한 번은 가봤을 곳이 중동입니다. 그만큼 대형 인프라, 대형 상권이 있고 친구나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의 친구 정도 안에 누군가 하나는 중동에 살고 있습니다. 요 오른쪽 끝에 여의도고요. 오류 온수가 이쪽에 있고 중동 상동이 이쪽에 있습니다. 1호선 중동역도 지나가고 7호선 신중동역도 있고요. 특히 이 7호선은 일자리가 많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지나서 2호선 환승역 대림역도 지나가고 계속 타고 가면 강남으로 들어갑니다. 거리는 있지만 어쨌든 강남 직결 라인이 신중동 쪽으로 들어와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산 분당과는 달리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아파트들이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일산 분당의 위성지도랑 비교해서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는 좌우로 넓게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다시 일반 지도로 와서 보면 평촌과 비슷하게 초대형 부천중앙공원이 자리 잡고 있고요. 각 단지별로 학교를 많이 끼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분 있는 분들이 이 중동 쪽을 많이 찾으세요. 대형 이마트나 현대백화점, 뉴코아 아울렛, 그리고 신중동역의 롯데백화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졸업한 경기예술고등학교, 누군진 물어보지 마세요. 이쪽도 아파트들이 다 연식이 돼서 재건축이 필요한 곳입니다. 중동은 투자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게 이 중심 상권이 워낙에 크게 형성돼 있고 시장들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중동 어느 쪽에 살아도 인프라의 불편함이 정말 없습니다. 웅진 플레이 도시도 있어서 수영장 가기도 좋아요. 물론 저희 애들은 청소년이라 저랑 같이 수영장 안 가죠. 부동산 분석하다가 제가 가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부촌은 평촌과 마찬가지로 지정 메뉴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반 공업지역 다 일자리죠. 주변에 중공업지역 일자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업지구가 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넓은 면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어요. 중동 어딘가 살아도 뭐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연식이 찬 아파트 중에서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교통호재는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 쪽에 있습니다. 이 주변에 개발 계획도 많이 있고요.
있어요. 당연히 제일 큰 거는 GTX B 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핵심 지역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서해선이 있죠.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원종, 김포공항, 그리고 이게 일산까지 올라가고요. 김포공항에서 9호선 환승이 가능해서 여의도, 강남 급행 직결된다는 것도 포인트예요.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갑니다. 중동 아파트 밀집 지역과 조금 거리는 있지만 버스든 지하철 한번 환승이든 어쨌든 중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게 맞겠죠. 자, 이번 시간 5개의 일기 신도시 설명 모두 드렸습니다. 약 1년 후면 마스터 플랜 발표를 하고요. 지금 공부해 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기 신도시에 대한 강의는 사실 몇 차례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초초초 요약본으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일기 신도시 아파트 시세 분석이나 재건축 이슈가 직접적으로 있는 아파트들도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기 신도시가 대한민국 주거에 큰 메시지를 하나 던진 게 있어요. 아파트에 살아보니 참 좋더라, 이겁니다. 대한민국 주거 문화를 주택, 빌라에서 아파트로 변화를 시킨 거니 이 일기 신도시들이죠. 근데 이젠 너무 낡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조식 제공되는 주상복합이나 강아지 전용 시설이 있는 아파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롭게 탄생을 해야겠죠. 일기 신도시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을 부탁드리고 이 영상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 쪽으로 이사 계획이 있으시거나 투자하려는 지인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해주시면 일기 신도시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